인벤터를 일단은 시작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첫 번째 화면이죠.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시작하시는 방법은 부품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클릭.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걸 먼저 시작을 하시냐면, 어떤 걸 먼저 하냐면 부품에 있는 standard.ipt 요거를 먼저 실행을 하시고요. 요게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나머지는 요거는 차후에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품에 있는 standard.ipt를 먼저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될 거는 요 단위 부분에 있는 밀리미터 제대로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영문판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이게 인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뭘로 바꿔요? 밀리미터로 변경을 하시던가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밀리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거? standard.ipt를 더블 클릭하던가 클릭하시고 작성 버튼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일단 더블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로드 중입니다. 이렇게 뜨고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 보시면 이런 화면이 이제 뜨죠. 떴습니다. 다 떴고요. 여기에서 일단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연습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걸 가지고 작업을 할 거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 제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셨으면은 요거는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요거를 알려드렸었습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요거,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그런 도면들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 둘 이렇게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일단 요걸 먼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 동영상을, 제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아니면 제 교육을 안 받고 이걸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애매할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보시라는 거,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지만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인벤터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벤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일단 이 도면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도면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치수들이 어떤 것들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기본적으로 아셔야 인벤터로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도면을 뚫어지게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어떻게 해요? 동영상이니까 어디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여기에서 질문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든가, 아니면 그 질문에 대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업데이트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일단 이 도면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면을 보면 이런 모양의 입체적인 파트를 만드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 치수는 이렇게 정보는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들을 가지고 일단 그리셔야 되는데, 이 그린다, 2D 화면에 그린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벤터에서는 기본적으로 2D 스케치 시작이라는 요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스케치를 그려요. 그래서 요걸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스케치 시작을 먼저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작업을 할게요. 일단 도면은 잠깐 내려놓고 2D 스케치 시작을 먼저 클릭을 합니다. 2D 스케치 시작을 클릭을 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면에 그림을 스케치를 하겠냐, 여러분들한테 선택 권한을 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XY 평면, YZ 평면,
XZ 평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면에 본 걸 그리고 싶다, 후면에 보는 걸 그리고 싶다 그러면 요걸 그리시면 되고요. 선택해서 그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평면도 위에서 내려본 거 있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올려본 거, 그걸 그리고 싶으실 때는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좌우에서 본 거 그리고 싶으실 때는 요걸 클릭을 합니다. 이거는 별도 교육이 좀 필요하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원하는 면을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세요. 또 도면을 한번 또 보면 어떤 걸 할까요? 얘가 정면이다, 정면에서 본 도면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요거를 선택해서 그릴게요. XY 평면 클릭합니다. 기본적으로 XY 평면을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2D 면이 나오죠. 여기에 가운데 뭐가 보입니까? 원점이 보여요. 이 원점에 어떻게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겠죠. 원점이 나온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인벤터를 그리고 또는 앞으로 계속 따라오실 때는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건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실게요. 이 부분에서 일단 한번 볼게요. 원점이 요게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걸 원점으로 잡으실 수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설명 안 드리고 마음대로 그리세요 라고 하면 마음대로 진짜 그린다, 이걸 원점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점은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제가 찍는 원점은 어떤 거 하겠어요? 저는 요걸 기준으로 그릴 겁니다. 원점 기준으로. 일단 첫 번째, 뭘 먼저 그려요?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그릴 때 뭘 먼저 그릴 건지 크게 순서는 상관없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가로, 세로, 길이가 100, 어떻게 해요? 직사각형 먼저 그리셔야 되죠. 그 다음에 원이 하나 있어요. 지름이 50짜리 원을 하나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그려볼게요. 보시면 원을 그리십니다. 원을 그리는데 일단은 여기 한번 볼게요. 원 아래 부분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세 개의 명령어가 보입니다. 이 중에 어떤 걸 쓰실 거냐면 첫 번째 원의 중심점, 요걸 이용해서 원을 그리겠다, 요걸 클릭을 하십시오. 그리고 원점에다가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는데, 원점에 이렇게 마우스를 댈 때 점이 이렇게 녹색점으로 바뀌어요. 녹색점이 바뀔 때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녹색점으로 바뀐다는 것은 이 기본적인 제공해주는 원점과 여러분들 마우스 포인트 또는 원 그리는 그 중심점이 일치됐다, 동일한 점에 딱 일치됐다 라고 했을 때 녹색으로 변한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럴 땐 클릭하시면 딱 일치됩니다. 일단 이렇게 원을 먼저 한번 그려 볼게요. 원은 몇이라고 했어요? 50으로 돼 있죠. 지름 50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50 넣고 제가 뭘 했냐면 엔터를 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입력이 돼서 실제로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직사각형을 하나 그리셔야 되는데, 직사각형 중에 백백이니까 정사각형이죠. 여기 보시면 직사각형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도 어떤 게 많은 명령어들이 있어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그리고자 하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명령어를 실행시키시면 돼요. 일단 두점 중심 직사각형이 아무래도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두점 중심 직사각형을 클릭을 하시고, 원점 위에다가 아까 전 설명했다시피 녹색 점이 뜨면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드래그 하지 마시고 클릭하시고 이렇게 쭉 빼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위쪽에 치수가 보이고요, 오른쪽에 치수가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숫자를 100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백을 넣어주시면 되고, 100 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 옆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그죠? 옆으로 넘어가고 싶을 때는 탭키
탭키, 탭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100을 또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를 쳐주시면 이렇게 입력이 되겠죠. 이렇게 넣는 게 그 다음 거.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이 방법과 다르게 또 뭐 다른 방법이 있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일단 요걸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 그거 다음에 또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먼저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도면 한번 봅시다. 도면을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도면을 보시면 그렸죠. 원 그리고 정사각형 그리고 근데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다른 게 하나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모서리 부분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네네. 어떻게 됐어요? 그죠? 이렇게 됐죠. 모따기, 모서리를 따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 따내는데 기본적인 치수는 4-C10으로 되어 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C10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C10. 그리고 앞에 있는 4는 뭐라 그럴까요? 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네, C10이라는 거는 챔퍼 명령어, 즉 모따기 명령어를 진행하시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이라는 거는 거기에 대한 치수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도면 실제로 여기 인벤터 쪽에서 작업을 할 때 요거는 추가적인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요 숫자 4라는 거는 뭐냐면 이 C10이라는 요 치수값이 총 4번 적용이 되어 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인벤터로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못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따기 어디 거? 여기 못깎기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못따기 이렇게 나와요. 못따기를 또 클릭을 한번 해주십시오. 못따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뭐가 뜹니까? 창이 뜹니다. 2D 못따기라고 이렇게 창이 뜹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우스를 한번 싹 올려볼까요? 뭐 아무것도 안 뜨죠? 원래는 떠야 됩니다. 한번 뜨시는 분 계실 거예요. 첫 번째 거는 뭐냐면 거리가 같은 경우 두 변의 거리 같은 경우 이 두 변의 거리가 같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 모서리죠. 모서리를 이렇게 따내잖아요. 따내는데 여기 길이 값을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 길이 값을 알아야 이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거리가 같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같다. 만약에 10이면 10 이렇게 들어간다. 그거 넣을 때는 첫 번째가 넣으시고요. 두 번째 거는 뭐겠어요? 이 두 개의 길이가 다른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요 한 길이는 알고 있는데 요거는 모르는 경우. 그 대신 여기 각도를 아는 경우. 요거 총 세 가지 선택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C10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두 개의 변이 동일한 경우 C를 앞에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10을 넣어주시면 이거는 두 변이 10으로 같다 라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명령어 입력값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거리는 몇을 주면 10을 넣어주시면 돼요. 가볼게요. 10 넣어주시고 작업하는 거는 이 2D는 변과 변을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변 클릭하시고 두 번째 변 클릭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되죠. 클릭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서리 변을 4개를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동시에 하지 마십시오. 연습하십시오. 동시에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일단 여기 보시면은 C20 다 적용됐고요. 일일이 클릭 다 하셔야 돼요. 이러고 나서 끝났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도면이랑 실제로 보여주는 도면이랑 값이 같나요? 안 같나요? 같은지 안 같은지 일단 체킹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 넣었는지 최종 확인을 하시고 다 넣었다면 그 다음 작업을 할 거고, 틀렸다면 수정을 가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수정을 가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하시냐면, 어떤 수정이 요 치수 값을 만약에 변경하고 싶을 때는 마우스를 요 치수 값 있죠, 숫자에다가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치수 편집이라고 뜹니다. 이렇게 창이. 여기에다가 수정된 값을 넣고 엔터를 쳐주시면 어떻게 돼요? 바뀌죠.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합니다. 원복할게요. 100 엔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모든 치수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요 도면이랑 실제 치수랑 그린 거랑 동일하면 끝났으면 스케치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스케치 마무리 합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하면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3D 모형으로 넘어왔어요. 여기에서 뭘 하는 거냐면 여기에 보이는 명령어를 한번 보십시오. 3D 관련된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2D는 끝났고 뭘 해야 돼요? 입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두께, 입체적으로 튀어나오는 요 거리 있잖아요. 요 거리는 10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으로 해주시면 되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10으로 해주는데 이 2D 스케치만 눈에 보이고, 그럼 도대체 뭘 써야 되냐 명령어를, 여기에 보시면 돌출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돌출 튀어나오게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돌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첫 번째 프로파일 체킹이 되어 있잖아요. 프로파일은 뭐냐면 TO 3D로 만들고자 하는 튀어나오고자 하는 그 면 있죠. 나는 예를 들어서 이 면을 색깔이 변하죠. 이 면을 튀어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갖다 대시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범위 부분 있습니다. 범위 부분은 실제로 이렇게 총 4가지 5가지 뭐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일단 거리, 요거의 거리가 몇이냐, 도면을 보시면은 별도로 안 나와 있어요. 근데 10으로 넣자 라고 했죠. 그래서 10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설명을 또 드리자는 거는 뭐냐면 요거 보시면 돼요. 밑에 있는 요거 뭐예요? 방향이죠. 마우스를 살짝 대시면은 방향 1, 방향 2, 그 다음 대칭, 그 다음 비대칭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실제로 한번 눌러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향은 어떤 방향? 그 환경, 실제로 피처를 만드실 때 그 위치나 그런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거에 따라서 요걸 선택을 하시면 돼요. 대신 요게 다다, 여기 끝이다 라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대칭해서 확인 눌러주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간혹 처음 실행하시고, 그리고 설치하고 나서 처음 실행시키면 이렇게 뜨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 화살표를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일단 확인 눌러볼게요.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 동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따라 하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죠? 기본적인 군더더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줌인 줌아웃 이걸 해야 된다. 줌인 줌아웃은 마우스 휠 버튼을 밀었다 당겼다 하면 돼요. 이런 내용은 제가 요거 관련해서 영상을 계속 만들어 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요 영상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제 수업을 들은 분들을 위해서 복습 또는
못 따라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제작을 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일단 끝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한번 영상을 한번 다시 한번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피처에 대한 그림은 아까 전과 같이 그렇게 그리시면 된다. 그러면 끝났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작업하실 거는 도면이 여기 많아요. 그래서 도면이 많은 것들을 차례차례로 하루에 한두 개씩 계속 올릴 겁니다. 올릴 거고 그걸 따라서 계속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건 책 쓰고 있는 건데 이렇게요. 일단 이렇게 하시면 끝납니다. 그 다음 거는 또 영상 찍어서 추가적으로 또 올려 드릴게요. 다음 피처 작업할 때 또 뵙겠습니다.